오늘은 오늘은 사전의 언어 언어 활성화로 제3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3장이 62쪽에 나오는데요. 언어 생활 제3장입니다. 이 제3장이 이제 사전의 언어를 가리켜요. 사전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전 속에 들어가는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사전의 언어라는 게. 그래서 6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사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분야를 세 번째 줄 나오죠. 사전학, 렉시코그래피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 렉시콘이라는 말 자체가 어휘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보케비러리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 렉시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휘인데, 그래서 이 사전학이라는 게 이제 언어와 관련된 그런 그 하나의 학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써놨기 때문에 사전 부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가 이제 2번에 나오는데, 자, 이 2번이 상당히 중요해요. 63쪽에 2번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라고 나오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는 별 3개를 좀 쳐놓으세요. 자, 이 국어 사전 편찬 역사인데, 자, 거기 그 5째 줄로 내려와 보세요. 5줄 내려오면 이런 말 있죠. 서양인에 의한 최초의 대역사전으로 푸딜로의 노안사전을 들 수 있다. 밑줄 주세요. 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러시아어를 가리켜 러시아어 한국어라는 뜻이겠죠. 노한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인에 의한 최초의 대역사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노안사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외방 선교회 리der에 의해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한불자전이란 말도 나오죠. 이 한불자전이 이제 선교 활동을 위해서 편찬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6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의 그 밑에 줄에 한영사전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일이 상당히 유명한 선교사거든요. 제임스 게일. 그래서 이제 한영사전에 이르는 대역사전들도 같은 성격의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64페이지로 넘어와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1894년에 갑오개혁, 우리 이제 옛날에는 갑오경장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갑오개혁에 따른 어문 정책에 전하는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을 권장했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국문과 한문을 같이 쓰라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에 보세요. 거기 언어 사전의 성격을 지닌 최초의 순수한 국어 사전은 1911년부터 편찬된 말모이. 이건 영화로도 했어요. 말모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어 및 외래어에다가 전문어를 포함시킨 순수한 국어 사전이지만 완성 단계에서 편찬이 중지되었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인쇄 출판된 최초의 국어 사전은 문서영이 편찬한 조선어 사전이다 라는 말 나오죠. 인쇄 출판된 최초의 국어 사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어 사전. 그 다음에 그런 정도 여기서는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5쪽으로 이제 가면 사전의 거시 구조라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표제어 선정인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밑줄 주세요. 표제어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로는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말 전문 분야의 언어, 방언, 옛말, 북한어 등이 있다. 자, 그렇게 밑줄 쫙 쳐놓으세요. 북한어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서 그래서 거기 이제 66쪽으로 넘기면 가번에 기, 그러니까 이 기는 이제 뭐마기 이런 뜻인데 뭐마기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기라는 게 여기서는 뭐냐면 그 피동이라고 썼잖아요. 피동. 그렇죠? 피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뜯기다 이런 거예요. 뜯기다. 이럴 때는 뭔말 당하는 거잖아요. 그 예를 하나 써보세요. 이런 게 피동이죠. 뜯긴다. 뜯다는데 기가 붙어서 피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동사에는 그 기가 그 뭡니까? 이제 사동, 시킨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는 게 피동, 당한다는 뜻도 있고 또 기라는 게 사동의 의미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3학년에 올라가시면 좀 더 자세히 이제 우리말의 구조 이런 데서 이제 그 배우실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가 붙어서 이제 피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가 붙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동의 의미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직은 직하다, 뭐뭐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리가 바르다, 성격이나 행동이 주변 없이 외골수, 우리 외골수란 말 쓰는데 이 외골수가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죠? 외골이 맞아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외골수라고 읽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라는 것은 이제 뭐뭐하게죠. 뭐뭐하게 이 개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뭐뭐까지 보조사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하게도 뭐 빠르게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도 이런 식으로 뭐 빠르기까지 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 가이드는 이제 비행사가 쓰는 성자도라는 것은 별자리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성자도, 별자리 그림을 우리가 이제 성자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런 정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그런 별자리와 관련된 그런 뭐 그림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가 붙어서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그 기에서 좀 더 설명하면 눈을 감기다 이러면 써보세요. 감기다 이러면 이 감기다는 이 감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감기다 예를 들면 눈을 감기다 우리가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뭡니까? 맡기다, 맡게 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이제 사동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로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제의 배열이 있어요. 66쪽에 넘어가면 표제의 배열 66쪽. 근데 여기서 이제 표제의 배열이 이제 쭉 있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우리말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우리말과 북한말 뭐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한데 하여튼 이제 우리말에서의 표제의 배열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표제를 배열할 때 잠옷 순서를 보면 초성, 중성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된 소리가 이제 단어의 끝에 와요. 기역이면 쌍기역 뭐 이런 식으로 니은이면 쌍니은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디귿, 쌍디귿 이런 건 있죠. 리을 이렇게 이제 쓰이는 표현. 그다음에 이런 건 다 옛날 말들입니다. 옛날 말. 미음 다음에 막 이응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그리고 이거 세모 이거는 반치음.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여린 히읗이라고 그래요. 히읗. 그다음에 이렇게 히읗 두 개 된 게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이고 이렇게 이응이 두 개 된 건 이제 여린 이응이겠죠. 여린 이응.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쓴 거 이건 옛이응. 옛날에 쓴 이응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쓰이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아야, 어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성은 아, 야 사이에 이제 애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일자가 붙어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 종성은 이제 끝에 오는 겁니다. 거기 67쪽에 보시면 기역부터 쭉 히읗까지 있는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동음 이의의 예 3번에 가. 그래서 이제 C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C가 이제 성씨의 계통을 뜻하는 말,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아래 쓰여서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는 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씨는 성씨 자체, 뭐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이럴 때 이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다 같은 경우도 뭐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진다 이런 뜻,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동음이어가 쓰인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시 같은 경우도 김씨, 시, 박씨 뭐 이런 건데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뭐 해서 성씨, 뭐 박씨 부인, 최씨 문중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표제어. 부표제어가 68쪽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68쪽에 나오는 이제 부표 제어는 이제 예를 들어 취급,
이렇게 나오면 물건을 다룬다. 이렇게 나왔죠. 취급되다. 이렇게 취급하다 이렇게 나왔고 관용구. 낙인이 있으면 낙인을 찍다. 이게 이제 관용구로 쓰이는 거죠. 지우기 어려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속담 잘 이러면 이제 좋고 훌륭하게 잘 가다가 3점포로 빠진다. 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사전에 미시구조라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표기법 및 의문 형태론적 정보라고 나와요. 거기 그 69쪽을 보시면 표기법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다 이러면 가다 어깨의 잘못. 그다음 눈딱지는 눈두덩의 잘못.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어깨라고 하는 것이 그를 이제 가다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표현으로 눈두덩도 눈딱지라고 쓴다든가 이렇게 좀 원래 좋지 않은 말을 쓴다는 거고 합성어 파생어가 있는데요. 6번에 69쪽에 이거는 합성어하고 이제 여러분 파생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합성어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가 온다든가 또는 이게 이제 또는 그 어떤 어간과 어간적인 의미와 명사가 온다든가 이런 거고요. 이 파생어는 뭐냐면 이 접두사 플러스 명사 또는 명사 플러스 접미사. 여러분 이제 국어학 시간에도 좀 공부를 좀 하셨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어에 보면 오동나무, 오동과 나무 이런 거죠. 양파, 서양을 할 때 양이죠. 파. 식은땀, 식은이라는 이제 그 어간에 니은이 붙은 거하고 땀이 붙은 거죠. 식은땀 이렇게 꾸며주는. 파생어는 이제 이게 이제 접사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먹이다, 먹게 한다, 먹히다, 먹혀진다. 그러니까 먹이다는 사동이고 먹히다는 피동이겠죠. 평화롭다, 이건 평화에 롭다가 붙은 거고 전미사죠. 깨끗이, 이는 이제 부사형 전미사라고 해요. 노래하다, 자연스럽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들, 그다음에 시, 그래서 시어머니 이럴 때 시가 접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개, 희 이런 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미가 붙으면 고어면 다시엇 이런 게 이제 붙으면 그 뭡니까? 그 어미가 된다. 말의 끝에 오는 게 어미죠. 어간과 어미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어 정보는 이제 그 원래 말이죠. 우리가 이제 목판, 고무 이럴 때 고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밑에 나왔죠. 프랑스에 프랑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크레파스는 일본어에서 나왔다고 나왔죠. 크레파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크레용 또는 파스텔 영어죠. 니온 쇼키는 일본 서기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본 서기를 니혼이 일본이거든요. 쇼키는 서기고 일본어식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발음 정보가 70쪽이 나오는데 이 발음 정보는 이제 이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따른 건데 예를 들어서 손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손재주인데 발음할 땐 손재주가 되죠. 전멍울인데 이것도 전멍울이 되겠죠. 만며느리도 만며느리겠죠. 곱다는 곱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인데 이거는 금융으로 여러분 이제 금융 이렇게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금융으로도 있고 금융이라고도 읽어요. 아마 이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금융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융으로도 읽는다. 맛있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맛있다라고도 있고요. 맛있다라고도 읽어요. 보통 여러분 이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읽다, 안치, 설익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냘프다, 가냘파, 가냘프니, 돌다, 돌아, 도니, 먹다, 먹어, 먹으니, 밝다, 밝아, 밝으니, 웃다, 웃어, 웃으니, 얇다, 얇아, 얇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다는 이제 가로대, 가로는 꼴로 쓰인다. 덥다, 덥는 꼴로 쓰인다. 이렇게 나오죠. 자,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1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통사론적 정보인데 어휘부리 정보. 이제 어휘부리 정보에서 중요한 것은 품사 정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명사, 명하고 의존하면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겉대 수줄, 바양 척체, 그다음 필기해보세요. 71쪽에. 그다음에 듣, 퉁, 대로만큼 족족.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의존명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의존명사로 이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거기 이제 명사부터 쭉 나오는 건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 구간이 명간이라 할 때 구간이죠. 먼저 재면 벼슬아치. 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읽은 이런 말 낡은 것. 구나 이런 거는 왔구나 뭐 이런 구나 있죠. 알겠구나 이런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북방 예시 있는데 북은 북한어, 방은 방언, 사투리, 옛은 옛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가두 도시의 길거리 이제 그걸 가두라고 그래요. 주로 북한에 쓰는 거예요. 가두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기장은 옷의 길이 기장은 뭐 옷 같은 거 이제 맞추거나 할 때 기장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휘 정보에는 가관하면 카톨릭, 건은 건설, 경은 경제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도리깨는 이제 농사, 이 농은 농사라는 뜻이겠죠. 곡식에 나다를 떠는데 쓰는 농기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리깨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형 정보로 이번에 가보면 문형 정보 이제 그 문장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용언이 요구하는 필수 성분들의 이제 목록을 문형 정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면 그 동사로 쓰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 하여튼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그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로라는 말은 뭐뭐인 것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겠죠. 뭐뭐라고 여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법 정보. 이거는 이제 문형 정보를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이 싸움하다. 나왔죠?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로 온다. 그래서 싸움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어진 형식으로 쓸 경우 간 오른쪽 보세요. 73페이지. 원래 이제 간이란 건 사이간자죠. 사이간자. 그래서 이제 뭐뭐 이건 간에 이런 때 쓰이잖아요. 뭐뭐 하건 간에 뭐뭐든지 간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다는 이제 뭐뭐에게 뭐뭇을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다는 거. 위치를 옮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나 형태 결합상의 제약이나 통사 환경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받침 없는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켜요. 73페이지에 나오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한다. 용어는 뭐라고 그랬죠? 동사, 형용사. 형용사.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공부하시면 배우실 거예요. 관계어는 조사. 그다음에 독립어니 감탄사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다 가 11번 이렇게 할 때 되다 아니다 이런 것이 뭐 쓰인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뭐 가다 손에 따위의 명사 함께 쓰여서 그런 상태가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가볍다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의미론적 정보 뜻풀이 의미론적 정보 자 넘기세요. 74페이지 넘기시면 정의가 나와요. 정의 74페이지 넘기면 그래서 이제 피정의양, 정의양이라고 나왔죠. 피정의양은 이제 정의를 받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정의양은 그 뜻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정의양은 예를 들어 삼각형 이렇게 나오죠. 이건 피정의양이요. 근데 한 각이 60도인 도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의양이 되는 거죠. 정의양은 뜻풀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얘가 좀 쉴 거예요. 피정의양과 정의양은. 그 다음에 이제 바람개비하면 이제 바람의 방향을 알리기 위해 긴 장대에 세운
장치 풍향계. 희날이라고 하는 건 노래로도 나왔죠. 구창모의 노래 중 덜 마른 장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작이 아직 덜 말랐으니까 아직은 이제 뭐 누군가 사랑을 잘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풀이형을 보면 종차 플러스 유개념이란 말 나왔는데 여기 이제 18번 여기를 별표를 하나 해보시면 자배기가 나와요. 자배기는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이잖아. 이 질그릇이라는 게 유개념이라는 거예요. 유개념. 질그릇이. 유라는 건 무리류자예요. 무리류자. 그리고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이게 종차죠. 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 종차. 이렇게 한자로 쓰겠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여러 가지 질그릇인데 유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이니까 이게 종차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너스레 이런 거. 너스레라는 게 있죠. 너스레를 떨다 이런 말도 쓰고 또는 이제 흙구멍이나 그릇의 아가리 또는 바닥에 걸쳐놓는 막대기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다, 가직하다, 길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5쪽. 75쪽에서는 이제 그 명사에 대해서는 체언 또는 체언형으로, 동사 또는 형용사에 대해서는 용언형, 부사에 대해서는 부사로 이제 통사적 기능을 갖는다. 여기 나오는데 모든 뜻풀이를 이와 같이 대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명사라든가 관형사, 감탄사 및 일부 부사 등이 그렇다. 해서 이제 너 하면 2인칭 대명사고 헌 하면 이제 낡은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관은 이제 여기 이제 관이라는 건 관형사를 가리켜요. 관형사. 우리 헌병 이런 거 관형사죠. 그다음 하 이런 거는 이제 기쁨, 감은 감탄사라는 뜻이에요. 감탄사. 살살은 이제 배가 살살 아프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셋째 줄에 밑에 보면 상위 언어적 메타 그 링귀스틱 뜻풀이를 할 수 있다. 뭐뭐의 뜻을 나타낸다. 뭐뭐임을 나타낸다. 라는 뜻이다. 뭐뭇을 가리킨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의미들의 그 형식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한 단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뜻풀이를 하지 않고 다른 표제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본말, 준말. 본말은 본래말, 준말은 줄임말 이런 뜻이에요. 본말은 본래말, 준말은 줄임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밥을 진지라고 하고요. 가게를 가가라. 원래 이제 가게라는 거는 가짜 집이란 뜻이에요. 물건 같은 걸 파는데 진짜 집이 아니라 가짜 집이다. 가가예요. 그게 이제 가가가 가게가 된 거예요. 비동사, 사동사 넘겨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먹이다, 뭐뭐에게 뭐뭐를 먹이는 건 사동사겠죠. 순화한 말, 노견을 갓길로. 우리 노견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거 이제 갓길로 쓴다는 거예요. 그 노견할 때 이제 이 견자가 이렇게 이제 쓰이는 이게 일종의 어깨견자예요. 어깨견자. 그래서 옛날에 보면 견갑골 이런 말 많이 쓰죠. 어깨뼈. 그걸 견갑골이라고 쓰는데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갓길이라고 쓰는 거예요. 간사지는 간석지의 잘못. 간석지라고 있죠. 모래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이런 거 있죠. 감탄부. 자, 용례가 나, 용례. 용례는 예예예. 그래서 무슨 뜻이냐? 사고팔기에 정한 액수다. 걸다는 뭐뭐에 뭐뭇을 건다라는 거. 관련 어휘. 본말, 준말, 비슷한 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이런 게 있다. 본말 구부스름하다, 준말 구부스마다, 구부스마다, 구부스름하다의 준말. 자, 비슷한 말 17쪽. 각처. 각각의 곳이란 뜻이죠. 각처.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고쳐자까지 써가지고 각처. 그래서 이제 각지, 반대말, 존귀하다, 비천하다, 밥, 진지, 낮춤말 써놨죠. 참고 어휘는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어휘만큼 표제와 명사적인 명시적인 관계 있지는 않지만 표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어휘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평상 하면 나오죠. 예전에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은 평상 나죠. 그다음에 사무, 우리 사무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장사를 지는 지 세 번째 제사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다음에 싱긋이 그만하다. 있고요. 옮기세요. 사전의 유형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전의 유형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기 이제 특히 마지막 단락을 좀 보시면 78쪽에 거기에 이제 보면 마지막 단락 표제항과 풀이 문장이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사전을 대역 사전이라고 불러왔다. 이런 말 있죠. 표제항과 풀이 문장이 서로 다른 언어. 우리 그래서 영한 대역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대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79쪽에 이제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79에서 80. 1번. 사전의 기본 구조는 당연히 표제어와 뜻풀이죠.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가 표제어. 거기 65쪽에 보시면 이제 사전의 거시 구조 해가지고 표제어의 선정 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전이라는 것은 73쪽에 보세요. 73쪽에 보면 뜻풀이가 나왔죠. 이 사전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1번이고요. 언어 사전의 성격을 진 최초의 순수한 사전, 아까 이야기했죠. 말모이라고 그랬죠. 말모이.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79쪽에 2번 별표. 그래서 이 말모이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거기 말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 64페이지죠. 64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언어 사전의 성격을 지니는 최초의 순수한 국어 사전은 1911년부터 편찬된 말모이다. 그다음에 3번 사전의 미시구조와 관련된 항목이 아닌 건 표지의 선정. 자, 이거는 거시구조라고 써놓으세요. 거시구조. 크게 본다는 거예요. 거시구조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65쪽에 보세요. 표제의 선정이라고 나왔죠. 거시구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표제의 표. 그러니까 거시구조는 표제어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미시구조입니다. 거기 68쪽 보세요. 사전의 미시구조 1번 표기법 및 의문 형태론적 정보. 그다음에 69쪽에 2번 형태상의 정보, 3번 원어 정보, 4번 발음 정보, 5번 활용 정보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이제 뭐 통사론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1쪽에 통사론적 정보 밑에 어휘 부리 정보, 그다음에 운영 정보, 문법 정보 나오죠. 그다음에 의미론적 정보에 보면 뜻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용례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이런 게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전에서 본말, 준말 비슷한 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관련 어휘라고 그래요. 이거는 76페이지 펴보세요. 76페이지 펴보시면 3번에 관련 어휘라고 있을 거예요. 그 바로 밑에 거기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본말부터 낮춤말까지. 본말부터 낮춤말까지. 자, 이게 여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본말부터 낮춤말까지. 관련 어휘죠. 3번. 자, 사전에서 설명 잘못된 거 보면 공시적. 자,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건 통시적이라고 써보세요. 통시적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옆으로 가는 걸 공시적이라고 해요. 공시적은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즘생이라는 단어가 뭐 나중에 중생이 됐고 이것이 이제 아니 빨리 해서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중생이라는 단어가 짐생으로 됐고 이 짐생이라는 단어가 다시 짐승이 되죠. 이런 것이 이제 통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게 통시적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길이라고 그래요. 길, 로드. 그런데 이게 이제 전라도 같은 데는 질이라고 하죠. 길을.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거죠. 이런 걸 공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시적, 시대에 따라 겪은 언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사건, 사전, 그러니까 공시적이 맞죠. 공간적인 거니까. 역순사전, 배열의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니까. 단일어 사전, 하나의 언어로 표제항과 풀이문장 제시한 거. 다중어 사전, 표제항에 대해 하나의 다른 언어로 대역이 된 사전. 밑에 보세요. 표제항에 대하여 하나의 다른 언어로 대역이 된 사전은 이중어 사전이고 표제항에 대하여 둘 이상은 다중어 사전이다. 여기선 하나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고 써야겠죠. 이해가시죠? 여기 지금
그 하나이라는 말은 이중어 사전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2개 이상이니까 다중어 사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전과 관련된 것은 아주 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그 큰 틀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4장이 이제 아마 여러분이 그 이 뭡니까 우리 언어화 생활을 공부할 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언어가 조금 이게 까다롭다라고 볼 수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시험 문제에서는 너댓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이걸 특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그 4장, 3장까지 끝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기를 한 다음에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초대해서 북한의 언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